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동행합니다. 자, 금요일자에 많은 분들이 그 코스닥이나 코스피 많이 이제 급등이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급등이 많이 나온다기보다 급락을 많이 시키고 난 뒤에 이제 찔끔 올렸다라는 거에 더 이제 확 와닿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시장이 좀 안 좋아질 거에 대한 그 기대가 아니죠. 이거는 그 대비 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거의 없이 거의 뭐 단기적인 매매 위주로 혹은 관망하는 그런 매매를 좀 했었는데 이게 금요일자에 제가 매매한 내용입니다. 보니까 10시 정도쯤 해가지고요. 카톡방으로 제가 이렇게 캡처해서 좀 올렸습니다. 자, 광림이나 일진홀딩스, 현대에버다임 뭐 이런 애들을 봤을 때 그냥 아무렇게나 보고 그냥 들어간 건 아니에요. 뭔가 기준이 있었겠죠. 기준이 있었고 스토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날 같이 움직이는 테마군도 있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광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용차 이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쌍방울이라든지 광림 뭐 이런 애가 같이 움직이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광림이 딱 튀면은 쌍방울을 봐야 되고요. 쌍방울이 탁 튀면은 광림을 봐야 됩니다. 그 정도는 우리가 알고 매매를 해야 되겠죠. 자, 일진홀딩스는 일진 뭐 머티리얼즈 매각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는 일진홀딩스가 가장 강하게 뛰어오르는 대장주입니다. 근데 눌릴 때 잡는 것보다 바닥을 만들어서 이제 탁 들어 올리는 그 타이밍들을 잡아야 되겠죠. 자, 나머지 이런 애들도 있는데 하나하나 이제 우리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매매 기준도 우리가 조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우리가 매매했던 부분에서 부족한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자, 쌍방울입니다. 쌍방울 광림은 이제 같은 시간에 이제 거의 다 움직이는 마련이거든요. 근데 자세히 보면 그동안 이런 가격의 중요한 위치가 이제 보여집니다. 여기 계속 지지를 해줬었죠. 자, 이 자리만 바닥을 이제 박스를 만들다가 올려내기만 하면은 강한 이제 급등이 나왔었고, 이 자리도 여기를 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놈도 여기서 상당히 이제 두드리다가 터치. 그리고 여기서도 고점 찍고 누르다가도 한 번 더 이렇게 크게 한번 만들어준 그런 중요한 가격대로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가 이제 지지를 해줄 만한 자리인데 시장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 이슈가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자, 거래는 크게 터지지 않았지만 이 자리가 이제 이탈이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어떤 생각? 네. 지지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된 자리는 밑에서 뚫렸다가 다시 올라가다가도 저항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팩트잖아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도 이제 오르다가 이제 말았습니다. 물론 월요일자, 화요일자 이제 뭐 다시 또 이렇게 만들어 낼 수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첫 번째로 올라가다가 한번 맞으면은 바로 올리기는 힘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보는 겁니다. 자, 3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제 이슈가 있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강하게 한번 급등이 나왔던 자리죠. 한 번, 두 번, 갭으로 뛰었습니다. 한 방, 두 방. 그리고 하는데 계속 이제 흘러내려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매매를 할 때, 이건 일봉도 마찬가지고, 분봉도 마찬가지고, 저의 관점을, 이제 매매 관점에서는 일단 고점이 가장 이제 중요한 자리들을 이제 한번 봅니다. 고점 중요한 자리들. 네, 가격 위치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저점도 마찬가지로 봐요. 저점. 저점. 여기 저점은 여기를 지켜주다가 깨트려졌죠. 그리고 저점. 자, 가격의 위치만 정말 보면은 고점과 저점을 확인하고 가격의 주가의 흐름들을 보면은 대략 고점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대략 많이 두드렸던 고점의 자리들 연결해 보면은 살짝 삐죽 나오긴 했지만 여기 또 이전에 고점스러운 자리 근처에서 또 맞고 떨어졌죠. 그죠? 자, 여기서도 계속 고점 계속 맞다가 고점을 올려내지 못해. 이전 직전의 고점을 올려내지 못하고 무너졌어요. 또 이전 고점을 올려내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또 이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하다 돌파가 나왔어요. 네. 이런 그 가격의 그 움직임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이제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가격이 고점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하락의 추세잖아요. 그리고 저점도 계속 이렇게 여기서 계속 두드려 여기 이탈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밑으로 떨어지고. 자, 이 자리가 계속 지지해주다가 이탈이 나와버리니까, 계속 또 여기서 또 지지를 해주다가
자, 여기서 이제 이 하락의 추세를 막고 또 이렇게 한번 더 떨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한 번, 두 번 한번 띄우고 난 뒤에 아, 충분히 누르고 자, 이런 하락의 추세선 그리고 이 바닥을 올려내는 자리가 사실 매수의 포인트입니다. 일반적으로. 예. 일봉상도 이제 이런 자리가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일봉상은 어때요? 일봉상은 그대로 이렇게 쫙 올리면서 장대 양봉으로 끝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한뒤 비실 이만큼 막 떨어뜨렸다가 다시 이렇게 또 막 이게 N자 반등이 상당히 지금 고난도의 N자 반등을 만들면서 네, 돌파한 이 캔들의 시초가까지 눌렀다가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워낙에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매수의 타이밍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를 여러분들이나 저나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봉의 타이밍을 이제 잡는 사람이라면 그거를 잡을 수만 있다면 네, 이런 자리에서는 한번 매매해 볼 만하죠. 단기적으로 빵 튀었을 때 자, 지지가 많이 되고 쿵닥쿵닥 했던 자리 이 자리가 상당히 이제 그 매물대가 되겠죠. 그 중에서도 어디가 매물대냐면 이 자리 상단 찍다가 떨어지고 찍다가 떨어지는 물론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해준 자리도 단기적으로 이제 이런 그 저항 올라가다가도 저항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단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 돌파한 캔들 위에 한 번 더 슈팅 나온 자리 이게 5% 정도 되거든요. 상당한 그런 그 상승이죠. 아주 짧은 3분 만에 이제 이런 느낌이 나오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이런 느낌을 한번 우리가 좀 그 알고 매매를 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단기적인 이제 그 모양이고요. 이 추세죠. 자 다시 한번 또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고점 이제 큰 의미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큰 그림에서 네, 고점 이 고점 한번 연결을 이렇게 싹 해볼게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이제 한번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저는 평행되게 한번 이렇게 한번 손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장중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런 것들이 얼추 이제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자, 이런 자리가 계속 반복 나오죠. 여기서도 계속 이제 이런 자리도 나왔었고 이 자리만 한번 볼까요? 네, 이런 자리들 하락의 추세이기 때문에 적당한 자리에서는 끊고 나와야 되죠. 하락의 추세는 이제 알고 있잖아. 계속 자 여기서 고점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지지해주는 자리를 계속 지지해주다가 여기 이탈 나오니까 저항을 받죠. 네, 저항을 받습니다. 다시 떨어지고 또 여기 지지가 계속 된 자리가 뚫리니까 어때요? 저항의 자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지지가 된 자리를 깨트리니까 밑에서 계속 또 두드리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종목일 경우에 저의 매수의 타이밍은 여기를 이제 돌파하는 지금 여기 이만큼 날라갔었기 때문에 3분 만에 단기적으로 막 그냥 날라가는 기회를 주지 않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매매할 수 없었지만 예를 들어서 아까 봤던 그 종목처럼 이 자리를 돌파가 나와서 자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자리를 만약에 허락했다면은 단기적으로 대략 뭐 이전 지지와 저항 많이 되었던 이런 자리들 또 이런 자리들 네, 대략적으로 뭐 이런 자리까지 한번 열어두고 한번 매매를 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최후로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죠. 제가 그래서 이제 매매를 한 이유는 뭐냐 하면 이탈이 다 나왔어요. 완전 이탈 다 나오고 자 밑에서 완전 눌렀다가 아침에 이제 이런 느낌이 나왔어요. 아침에 계속 이렇게 두드리다가 6월 24일이죠. 10시 뭐 11시 정도 근처가 되니까 네. 뭐 광림은 일찍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이런 자리가 사실 굉장히 좀 좋았던 자리죠. 네. 단기적인 첫 번째 이제 반등 네. 거래가 좀 퉁퉁 실리면서 네. 살짝 올려내는 많이 두드렸다가 이제 올려내면은 상당히 이제 매매하기는 조금 더 부담이 덜 되는 자리일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뭔가 또 이런 자리를 또 중요하게 이제 보면서 이제 한번 접근을 해 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중요한 가격을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탁 들어올리는 이런 흐름도 나오면서 이런 하락의 추세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갈 가능성도 열어두면서
뭐 쌍방울 같이 움직이고 광림도 같이 움직이고 그러죠. 자, 광림은 제가 이제 쌍방울이 움직이고 광림 같이 움직이니까 그 중에 이제 한 종목을 한번 매매해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일봉을 보니까요, 똑같죠. 광림과 쌍방울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다만 이전에 이렇게 지지를 많이 됐던 자리들, 살짝 여기 지지했던 자리들, 이런 자리가 자 음봉으로 강하게 이탈이 나왔습니다. 강하게 이탈 나오고 난 뒤에 지금 들어올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또 역배열이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자리이긴 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이런 역배열들도 사실 뭐 해볼 만은 하죠.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런 자리들 급등시키고 난 뒤에 한참 동안 떨어지다가 드디어 이제 이런 가격을 잡아주는 자리들이 딱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자리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가격대가 뭐 이런 자리 되겠죠. 계속 두드렸던 자리들 돌파하고 난 뒤에 이런 자리도 괜찮았긴 했지만 제가 했지만은 두드렸던 이런 그 가격대 밑으로 꾹 눌러가지고 돌파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은 눌리는 구간에서 한 번 더 짧게 한번 매매를 해볼 만한 자리였죠. 자, 여기서도 한번 볼게요. 꾹 눌러가지고 완전 그냥 하락을 시켰어요. 꾹 눌러서 저는 이제 중요한 가격대를 이 자리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었던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누르고 난 뒤에 이렇게 몇 번 쳤었죠. 그래서 이런 자리가 저에게는 중요한 자리라고 좀 생각을 했었어요. 네, 꼭지도 한번 쳤었죠. 네, 꾹 눌러서 자 돌파하는 자리가 나왔습니다. 돌파하는 자리가 나와서 제가 광림을 매매했던 이유는 자 여기서 한 번 더 슈팅이 나왔죠. 한 10%, 이 꼭다리 밑에 꼭다리부터 윗 꼭다리까지 10% 정도인데 저는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뭐 방망이로 완전히 번트를 대듯이 이제 매매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뒤에 뭐 그 뒤로는 또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뭐 줄 수도 있겠지만 생각을 해보건대 짧은 시간에 빨리 수익을 정리를 해서 수익을 정리하는 게 더 낫겠죠.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이 종목이 우리가 예상 밖에 이 가격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이렇게 여겨주면서 마치 이런 자리들처럼 이 자리처럼 중요하게 또 여기서 밑에서 놀고 길게 한 3일 정도 이틀 정도 끌다가 밑에서 다시 치어 올려서 여기를 이제 돌파가 나온다면 상당히 이제 열려있는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구간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올라가면 10%씩 막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한번 급등이 나오는 이런 그 차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일수록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접근하기에는 상당히 좀 유리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일진홀딩스입니다. 일진홀딩스도 사실은 짧게 매매를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때 강하게 상승 나오고 또 다시 여기서 또 들어 올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자, 일진 머티리얼즈가 이제 분명히 이제 매각 이슈로 해가지고 일진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였어요. 일진 홀딩스, 일진 머티리얼즈, 일진 전기, 일진 다이오, 일진 디스프 뭐 이런 애들이 다 같이 움직였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하게 움직인 게 바로 일진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일진 홀딩스를 매매를 해야 되겠죠. 매각 이슈를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고 싶다면 근데 지금 어때요? 상당히 지금 매물대 계속 부딪히는 자리죠. 네. 이만큼 눌렀다가 다시 들어올리고 이만큼 눌렀다가 들어올리는데 이 구간이 사실 일봉의 종가를 기다리면 사실 늦어요. 네. 여기서 어떻게 또 매매를 하겠어요. 그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뭐 60선이 계속 이렇게 이게 지지를 해주니까 뭐 저는 반대입니다. 반대. 왜냐하면 저는 현실적인 사람이고 이게 이만큼 눌렀다 갈 수 있어요. 이만큼 눌렀다가 여기서 이렇게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 누가 알겠어요. 세력의 의도를 마저 그냥 이렇게 그냥 1차원적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분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종목이 보니까요. 자, 강하게 슈팅을 주면서 거래가 크게 이제 실리면서 이제 돈이 들어온 거죠. 강하게 올리고 난 뒤에 마찬가지입니다. 꾹 누르고 한번 이 자리를 만약에 내가 놓쳤다. 그렇죠? 한번 꾹 누르는 거 내가 놓쳤다. 근데 퉁퉁 치다가 더 이상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올렸다. 그렇구나. 그러면 바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들어 올리나? 타이밍을 분명히 우리가 놓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이제 올려낼 때
바로 직전에 저점만 봤다면은 대략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한번 매매의 관점으로 접근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바로 직전의 고점, 이 자리는 더 이상 넘어갈 때 있어서 상당히 좀 부담될 만한 자리다. 한 번, 두 번, 이 자리를 또 돌파하는 거에 대해서는 너무 큰 욕심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격대가 이 자리가 되겠죠. 네, 이 자리입니다. 여기서 좀 짧게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적인 고점은 여기고요. 그리고 최근에 무지막지하게 두드린 자리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제 매수의 타이밍으로 이 전에 바닥권을 올려낼 때가 딱 이 가격대인데, 자, 여기서 내가 못 잡았다. 못 잡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런데 여기서 두드리면서 역시 이 전 고점을 맞고,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못 올라가는구나 가 아니고 올려냈잖아요. 그죠? 올려냈잖아.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한번 수익을 한번 줄 수 있는 그런 구간들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요거를 돌파하는 거를 확인하고 난 뒤에 짧게 이제 수익을 낸 겁니다. 뭐 더 올라가긴 했습니다. 좀 더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시장이 워낙에 안 좋으니까 좀 크게 짧게 그리고 분할로 들어가서 분할로 빨리빨리 나오는 이런 접근 저는 좀 유효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매매할 때는 반드시 물론 날아갈 수도 있긴 하지만 1차원적으로는 이 박스 구간에서 이 상단을 터치할 때는 좀 수익을 실현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고점들이 계속 여기서 계속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자, 오늘 두 종목 가지고요. 제가 매매했던 내용들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기술적으로 이렇게 선을 긋고 추세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얼추 이제 그건 알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저에게 이제 익숙한 그 매매 방식이지만 사실 좀 연구해 보면은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매매할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계속해서 매매했던 것들 그리고 매매해 볼 만한 좋은 자리들 같이 한번 연구하는 영상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